행부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행부학교가 이렇게 열렸습니다. 우리가 이제 또 광쌤한테 이 미무새, 미국 주식을 무진장 새롭고 재밌게 이제 배우고 있는데, 저번 시간에는 미국 주식을 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알려주셨어요. 근데 이유를 알았으면 그리고 그게 좀 이해가 됐다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데 실질적인 투자 방법을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광쌤이 특별히 미국 주식 좀 이렇게 투자해보면 좋겠다, 그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박수로 우리 광쌤 모시고 미국 주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2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제가 지난번 거하고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주로 이렇게 스토리 위주로 하다 보니까 저는 좀 이렇게 데이터나 팩트 기반, 자료 기반으로 했던 게 익숙해져 갖고 조금 마음에는 안 드는데 오늘은 그래도 조금 이제 좀 실질적인 내용이 위주라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까지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왜 다르고 차별점이 어떻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왜 미국 주식을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지, 또 아울러서 이제 미국의 경제나 미국이 지금 패권국인데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대충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한 스토리 위주로 설명을 드렸다면, 그럼 이제 우리가 대전제가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때 실제 개별 종목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오늘 주로 소개해드릴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다른 채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는 한국에 설정된 한국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하는 미국에 투자하는 펀드에 그냥 돈을 맡겨서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세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는 저희처럼 운용사가 아닌 자문사한테 직접 계약을 하고 그래서 맡기는 방법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께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판서해 놓은 대로 ETF라는 걸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한 건 아니고 워낙 ETF가 요새 대세가 돼가고 있죠. 다들 ETF에 지금 굉장히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는데,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를 그렇게 썩 열심히 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뭔가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배경이라든가 이게 뭔지를 알고 시작을 해야, 그래야 이게 오류를 좀 줄이는 그런 방법들이 아닌가. 그래서 그 한 10몇 년 동안 우리가 초등, 중고등학교, 대학교도 공부하고 하는 건 것 같아요. 50이 넘으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느껴지더라고요. 자, 먼저 그러면 ETF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이게 뭘 풀어서 줄여서 쓰는 말이냐면 Exchange Traded Fund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문 용어나 어떤 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책 제목을 보듯이 요 ETF가 얘기하는 풀어서 쓸 때 이게 어떤 건지를 보면 이게 이런 거구나가 다 함축이 돼 있어요. 우리 펀드는 다 익숙하시잖아요. 펀드가 뭔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펀드는 펀드인데 엑스체인지가 거래소잖아요. 거래소에 상장을 시켜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ETF예요. 그 표를 보시면 투자 자금 회수 안정성 등등 몇 가지를 제가 비교를 해놨는데요. ETF하고 개별 종목 투자했을 때 하고 펀드를 투자했을 때, 근데 이제 종목은 워낙 잘 아실 테니까 펀드와 ETF에 투자했을 때 차별점을 위주로 제가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릴게요. 그 투자금의 회수의 안정성이 높다, ETF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내 판매사나 증권은행에 가서 가입을 해보셨을 거예요, 대부분. 가입하시면 내 돈이 펀드로 들어가는데 한 이틀 정도 걸립니다. 문제는 환매했을 때, 내 돈을 찾고 싶어서 환매했을 때 보통 얼마나 걸리는 줄 아세요? 짧으면 2주 정도 걸리고요. 긴 건 한 달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안정성이라고 하니까 뭔가 내 돈이 날아가고 이건 아니겠지만, 일단 회수할 때 기간 자체가 적으면 2주, 길 때 한 달 정도 걸린다는 거는 굉장히 불편하죠. 또 다음 또 다루겠지만 환율 변동성이 그만큼 크게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런데 ETF는 길면 단 3일에 끝나요. 환매했을 때도. 왜냐하면 내가 주식에 투자하는 거하고 똑같이 거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투자 자금의 회수를 할 때 안정성이 높다라고 제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 투명성이 훨씬 높아요, ETF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펀드에 투자해 놓고 내가 내 돈 2억이든 2천만 원이든 20억이든 투자해 놓고 투자한 펀드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를 당연히 알 권리가 있고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럼 운용사나 판매사에 내가 투자한 펀드의 종목 현황을 달라고 하면 거의 못 받습니다. 이거는 운용사나 판매사가 나빠서 안 주는 게 아니고요. 자본시장법에 운용사나 판매사, 특히 운용사는 그 수익자가, 투자자가 그 종목을 달라고 했을 때 판단해서 줄 수 있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주죠. 겨우 주는 게 3개월 전 거 중에 전부 다 주지 않고요. 탑 10 종목 정도 줍니다.
이게 투명성이 높다고 할 수 없죠. ETF는 어떻습니까? 네이버만 들어가서 내가 갖고 있는 ETF 쳐서 들어가면 보유 종목이 실시간으로 다 보여요. 미국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구글 같은 데서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되게 유명한 이따가도 다룰 S&P 500 추종하는 스파이, SPY, 백쉬이라고 이따가 소개해 드릴 텐데 쳐보시면 그 안에 홀딩스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가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돼요. 투명성이 얼마나 높습니까?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분산도가 굉장히 높죠. 펀드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는 예를 들면 주식형 펀드다. 국내 주식형이든 해외 주식형이든 보통 펀드 하나에 종목을 갖고 있는 개수가 많으면 한 뭐 200개? 뭐 이거 펀드마다 다 틀리니까 많은 게 200종목이라고 하고 적은 애들은 뭐 한 20개 종목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ETF는 내가 만약에 ETF를 한 종목에 투자를 한다라고 해도 이 ETF 자체가 하나의 펀드이기 때문에 ETF 하나에 투자를 하긴 하지만 그 ETF가 갖고 있는 종목 자체가 한국 같으면 비슷하겠고 미국 같으면 종목이 훨씬 많겠죠. 기본적으로 종목 자체가 훨씬 많은 상장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처럼 ETF를 가지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께 직접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1억 정도 갖고 스파이 하나를 투자하는 건 좀 불안해. 그래서 ETF를 한 서너 개, 한 4개의 ETF를 넣을 거야 라고 하면 각각 ETF 1, 2, 3, 4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적어도 몇백 개, 많은 건 몇천 개, 몇십 개씩 된다는 얘기죠. ETF 종목은 4종목이지만 실제 개별 종목 단으로 보면 수천 개에 육박한다는 거예요. 분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별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물론 개별 종목 투자하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분산 효과가 훨씬 높겠죠. 분산 효과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보통 그 펀드의 운용 보수는 국내 주식형 기준입니다. 국내 주식형 기준으로 한 1%에서 운용 보수가 1.5% 정도 되거든요. 근데 ETF는 반면에 운용 보수가 요새는 더 없이 싸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싸죠. 운용 보수만 놓고 보면 거의 뭐 절반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투자하는 비용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 종목을 언제든지 내가 투자한 종목을 볼 수 있는 투명성이 높아. 그리고 내가 돈을 찾을 때 환매해서 내 돈이 들어오는 기간도 펀드에서는 길면 뭐 한 달, 짧으면 2주지만 내가 직접 ETF를 직접 거래해서 투자하고 나서 나중에 환매할 때도 종목 파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바로 3일 정도면 내 통장에 현금이 딱 들어오는 이런 편의성, 투명성, 분산 효과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ETF는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 중에 ETF가 가장 선진화된, 현존하는 가장 선진화된 금융상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ETF라는 게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진 건지 역사를 조금 봐야 됩니다. 역사가 뭐가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전 시간에도 저희가 미국의 패권의 역사, 무역 역사, 통화 패권의 역사 이런 거 간단히 살펴봤잖아요. ETF라고 하는 것은 1989년도에 그 선물 계약 형태로 선물 형태로 최초로 거래를 시도를 했었나 봐요. 그때 당시에. 그때 명칭이 S&P 500을 기초로 하는 Index Participation Shares라고 해서 IPS라고 해서 시카고 선물거래소가 있잖아요. 거기서 최초 상장을 했다가 그때 별로 성공을 못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좀 사그라들었다가 그 다음에 1990년도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과 캐나다는 거의 같이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은근히 또 이 선진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또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나라예요. 그런 영향이 있어서 그런지 토론토 증권거래소에서 토론토 35 인덱스 파티시페이션 유닛이라는 걸 출시를 해요. 토론토 거래소에서. 이게 ETF의 아주 전신이었다고 하는데 이런 과정을 한 몇 년 겪다가 1993년도 1월 22일 날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 맞지 않는 회사입니다. SSGA라는 회사가 있어요. State Street Global Advisor라는 회사인데 1993년도에 역사적으로 최초로 지금의 ETF 형태를 발명을 해요. 그건 과히 발명이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그래서 ETF라는 걸 처음 만들어서 상장을 시킨 게 여러분 잘 아시는 단일 ETF 사이즈로 가장 큰 스파이입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S&P 500 트러스트 ETF라는 거를 역사적으로 최초로 상장을 하면서 최초의 ETF가 됐고 최초다 보니까 지금 단일 ETF 사이즈로 주식형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ETF가 되죠. 그런데 1993년 최초 상장 ETF 이후에 쭉 흘러오고 성장을 거듭하다가 아주 중요한 사건을 우리가 겪게 돼요. 2008년도에 GFC라고 해서 글로벌 파이낸셜 샥 크라이시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혁신적이고 시장의 대응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93년도 이후에 2007년도까지는 이 ETF도 거의
패시브 스타일이었어요. 패시브 스타일이 뭡니까? 인덱스 펀드하고 똑같았다는 얘기죠. S&P 500 인덱스면 인덱스, 나스닥 지수면 나스닥 지수 이런 거 그냥 똑같은 종목을 그대로 실어서 그냥 인덱스처럼 운용하는 ETF에 불과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글로벌 샥을 딱 겪고 나서 SEC 미 증권거래소에서 Actively Managed ETF입니다. 정확하게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할 수 있는 ETF를 승인을 해줘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 같은 레그넘 투자자문처럼 여러 가지 ETF를 가지고 시장 상황에 상관없이 수익을 더 내보겠다 하는 이런 적극적인 전략을 가진 자문사가 이런 업에 뛰어들 수 있는 배경인 거예요. 이게 2015년도에도 팩터 베이스드 채권형 ETF가 출시를 최초로 합니다. 채권이라는 것이 주식보다 훨씬 좀 어려운 자산이고 고려해야 하는 요소, 투자 전략, 투자의 기준이 굉장히 다양한 자산이에요. 근데 채권형 펀드에서도 팩터 베이스해서 채권을 운용하는 ETF가 출시됐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액티브하게 운용하는 게 연장선으로 채권 ETF에서도 발달을 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ETF가 어떻게 생겼고 아주 중요한 2008년도에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는 ETF가 본물이 터졌다. 그래서 지금의 굉장히 다양한 전략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시장에 이르렀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 광쌤, 근데 ETF에 대한 좋은 얘기는 다 해주셨는데 혹시 뭐 안 좋은 단점은 없나요? 있죠. 고려해야 될.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과 펀드와 ETF 대비해서 안 좋은 건 사실은 찾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투자자 입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 거는 국내 ETF가 아니고 미국 ETF를 고민하는 문제잖아요. 당연히 환율 문제가 대두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산도 마찬가지지만 세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 세금과 환율 두 가지 정도만 고민하시면 될 것 같고, 간단히 설명드리면 국내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득세 15.4% 내죠. 15.4% 내고 여기서 벌어들인 수익이 다른 자산과 합산 수익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소세를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까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미국에 투자를 할 때는 양도소득세 25% 냅니다. 조금 많아 보이시죠? 그런데 미국 ETF에 투자할 때 22%낸 다음에 금소세 적용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로만 보면 미국 ETF에 했을 때 세금 내는 게 좀 높아 보이시겠지만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이 안 되고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유리하냐 이건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건 내 투자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미국에 투자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도 이 22%도 기본 연소득 공제 25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22%를 뗍니다.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환율은 뭐 잘 아시겠지만 오늘 여러분께서 만약에 증권회사의 계좌를 열으셔갖고 개별 종목 매매하듯이 미국 ETF를 샀어요. 그러면 원화를 집어넣으실 거잖아요. 그럼 증권사 계좌 내에서 자연적으로 약정을 통해서 그 US 달러로 환전을 합니다. 환전할 때 환율이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나중에 내가 돈을 찾고 싶어요. 그럼 한 1년이나 6개월 있다가 다시 돈을 원화로 바꿀 거 아닙니까? 그때 US 달러가 처음에 샀을 때보다 팔 때 비싸져야 이익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환시장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더 싸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환 손실을 볼 수도 있고 환이익을 볼 수도 있다. 이런 리스크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죠. 방금까지는 이제 전 세계 ETF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형성이 됐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간단히 살펴봤다면, 말씀 나온 김에 국내 ETF 시장과 미국의 ETF 시장도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여러분께서 실제 투자하실 때 조금 더 이렇게 알아놓으시면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한국 ETF 시장이 지난 7월 중순 기준으로, 이게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어바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한 114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50조 가까이 되겠죠. 환율이 지금 1370원, 60원 왔다 갔다 하니까. 미국의 ETF 전체 시장이 9.2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거의 10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사이즈 자체가 틀리고요. 운용회사가 미국이 260개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의 ETF를 설정해 놓은 운용사 개수가 26개 정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중에 우리가 보통 사이즈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 기준으로 1000억 정도 사이즈 되는 운용사, ETF의 사이즈가 되는 운용사가 10개가 채 안 됩니다. 미국은 뭐 250개, 260개가 뭐 미국 단위로 하면 1000억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소개해드렸던 단일 ETF 사이즈 중에 최대 사이즈가 스파이, 그게 7월 중순 기준으로 500빌리언 정도 되니까, 그리고 ETF 개수가 우리나라가 한 880개 정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미국이 3,600개 상장이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데 우리나라의 ETF 상장 개수가 880개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미국이 정확하게는 3,550개 되거든요. 그냥 3,600개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 자산 종류를 보면요. 주식형 ETF가 우리나라가 73%에 육박하고요. 미국이 55% 정도 됩니다. 느낌 오세요? 880개 ETF 중에 주식형이 거의 전부란 얘기예요. 미국 3,600개 ETF 중에 주식형이 55%입니다. 중요한 건 나머지 45%가 어떤 자산군으로 돼 있을까? 채권, 인프라, 부동산, 심지어 이따가 살펴드릴 통화, 자산 배분형 굉장히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하우스가 미국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금은 아까 간단히 설명드렸으니까 비용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죠. 우리가 ETF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세금만큼 중요한 게 또 비용이죠. 운용 비용이 비싸냐 싸냐 또 부대 비용이 얼마나 비싸냐 이것도 6개월 투자하고 말 거라면 별 차이는 없겠지만 해가 갈수록 2년, 3년, 4년 가면 그것도 굉장히 누적이 돼서 큰 차이가 납니다. 수익률에. 그래서 ETF 비용 구조도 한번 간단히 살펴볼게요. 우리가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ETF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중요한 상식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펀드에 투자를 하면 보수가 어떤 보수가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여러분? 이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운용사 보수가 있겠죠. 운용 보수. 보통 또 이 펀드를 판매하는 기관들이 있죠. 증권사, 은행 이런데 그 판매사들이 가져가는 판매 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의 자산을 또 관리하는 회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용사가 예전처럼 한 운용사가 자기가 운용하는 펀드에 들어온 돈을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이게 사고 날 염려가 많죠. 그래서 펀드가 굉장히 안전한 구조예요. 운용하는 회사 따로, 판매하는 회사 따로, 자산을만을 또 관리하는 회사 따로, 이 펀드의 기준가 계산이라는 세금 처리, 그런 행정 처리를 하는 회사 또 따로 이렇게 다 구분해서 분리해 놨습니다. 아까 자산을 보관하는 회사가 자산관리 수수료, 수탁보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아까 기준가도 계산해야 되고 세금도 정산해야 되고 이런 일반 사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반 사무 관리 보수라는 게 있어요. 이걸 다 합친 게 보통 2%에서 한 2.5% 정도 됩니다. 많은 건 3%도 넘는 경우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요. 여기서 공시가 되지 않는 다른 숨은 보수가 있어요. 이 공개되는 보수와 숨은 보수를 다 합쳐서 표현하는 거를 보고 TER이라고 해요. Total Expense Ratio라고 합니다. 이걸. 총 보수 비율. 그러니까 토탈이니까 드러난 보수뿐만이 아니고 숨은 보수까지 다 합쳐서 계산을 하는 게 이 TER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으로 ETF에 투자를 하시든 펀드에 투자를 하시든 운용 보수가 얼마예요? 보수가 얼마예요? 이거 보시 마시고요. 이제 TER이라는 걸 물어보세요. 항상. TER이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셔야 이게 실제 내가 1억을 투자했을 때 1년 동안 이 펀드에서 떼가는 소요되는 비용을 전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장황하게 TER을 왜 설명을 드렸냐면 ETF도 똑같아요. ETF는 미국 ETF 같은 경우는 보통 ER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던 운용 보수가 0.5%다 예를 들면 아까 TER 숨은 보수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미국의 ETF는 이 ER 운용 보수에 숨은 보수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 보수가 TER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까 운용 보수 ER 개념에다가 숨은 보수가 따로 책정이 돼요. 전반적으로 미국 ETF, 상장된 ETF의 보수 구조가 훨씬 싸다. 그래서 미국 ETF 시장 또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가 더 높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물론 이전 시간에 우리가 미국이 패권국이 됐었고 그래서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메리트는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 말씀드렸고 투자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문제, 세금이라든가 환율 문제. 종합적으로 보면 저 같으면 국내 ETF나 또는 국내 ETF 중에 해외에 투자하는 ETF보다는 미국 상장된 ETF 우리 어떤 증권사든지 다 HTS로 매매가 되고 웬만한 종목들은 다 가능하거든요. 굳이 미국에 직접 투자를 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일단 1부는 마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따 2부 할 때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설명하는 와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